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최근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고점 돌파하고 나면 추가로 올라갈 여력이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그 이후에 강력하게 쭉쭉 올라가고 있지 못한데 일단은 아랫방향으로 꺾이기보다는 머리를 계속 꼬물딱꼬물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뭐 2%대 얘기하다가 지금 3%대 나왔거든요. 경제 지표가 예전에는 좋으면 아랫방향으로 잡혔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그 다음에 나쁘면 윗방향으로 잡혔거든요, 주가가. 왜냐하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은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안 밀리고 있다는 게 최근에 패턴이 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수혜를 다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중국이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3%, 2%, 여기 보시면 중국 먼저 볼까요? 중국 지준율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상위 지수는 3% 올랐고 CSI 300 지수는 2%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급등해서 튀었거든요. 올해 2024년도 들어와서 하락했던 거 거의 다 대부분 만회하고 지금 반등이 있습니다. 우리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뭐 향후 방향성을 봐야 되겠는데, 예전 거의 상황을 한번 보면 예전에 지준율을 지금 0.5 내렸잖아요. 이 이전에가 2024년 3월 달에 내렸거든요. 그것도 역시 0.5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4월 15일 날 그 이전보다 0.25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게 2022년도 11월 달에 또 한 번 내렸거든요. 그때도 0.25 내렸어요. 그거도 안 되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0.5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다시 0.5를 내린 건데, 그럼 작년 3월 달에 작년 3월이면은 요식일 겁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 3월 10일 날짜 보십시오. 위에 표시된 거 3월 17일이었죠 아까. 요 언저리에서 지준율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며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붕괴됐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모니터링 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추세적 반등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시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려 내려왔고, 정말 두 개 다 저점을 언제 만들 거냐라고 하는, 지금 이게 2022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저점 만들었던 시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뭐 CSI 300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내려와 있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쪽 앞쪽에서 저점이 생긴 형성 바닥까지 밀려 내려갈 그런 조짐을 막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뭐 강력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를 계속 밀어올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중국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 지표가 뭐 바뀌는 게 다 보여야 이게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시적 반등이고 뭐 쭉 끌어올리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장 보면 추세적으로 좀 개걸음을 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안 깨지고 있고, 근데 미국 이게 그 섹터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섹터별로 이게 캔들 차트는 S&P 500 지수입니다. 이 S&P 500 지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정받고 이렇게 정점 찍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장 멀리 튄 게 이게 기술주예요. 그다음 여기 유틸리티인데, 여기 안에 구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AI나 혹은 대형 캡, 대형주 위주 중에 기술주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고, 여기 나머지들은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옆으로 기고 있는 게 여기 산업주고,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게 산업주고, 나머지는 이 주가지수 올라가는 동력만큼 올라가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규모 사이즈별, 이거는 좀 전에는 이제 산업 섹터별이고, 이거는 규모별인데, 여기 S&P 500 지수고, 여기 메가캡 중에서 기술주 중심이 아니 성장주 중심, 기술주가 성장주니까 그쪽 중심이고, 밑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소형주,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중형주, 이런 형태거든요. 물론 얘도 반등을 찍고 좀 들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일단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아직 중형주나 소형주는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 앞에만큼의 동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하고 AI 관련된 쪽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쭉 한번 보면 메가캡 쪽에서는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요거는 저거 관련된 거고, 제약. 예. 요 그 비만 때문에 노버디스크 있죠? 노버디스크 여기 비만약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크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12% 빠졌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를 먼저 보고 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났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4, 4분기 영업이익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테슬라가 떨어지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안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장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장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퍼배수가 지금 LTM,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67, 8인데 이게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보면 점하락했습니다. 개파락했어요. 어제 장 중에는 버티고 있다가 장 후반부에 급락했고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방향성은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올해 작년도보다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그 고배수를 유지할지는 제 생각엔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드렸잖아요. 모멘텀이 깨져가지고, 이 테슬라가 이때 모멘텀이 깨진 건 이 시점부터 이미 모멘텀이 깨진 거예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여기 급락했던 거는 사실 트위터 인수하면서 헛짓거리 하느라고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온 거죠. 이거는 전체적 궤도는 사실 저점은 낮아지고, 아니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아래로 짓눌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테슬라가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의 대장주이긴 하지만, 물론 BYD가 테슬라보다 뭐 전체 판매에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한 시점에서나 테슬라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쪽 보다가 왔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건 유가인데, 유가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7달러예요. 후티 반군이 막 그 홍해 상선들을 막 공격하는 것 때문에 미국하고 영국이 후티 반군 쪽을 막 때리고 하는데, 전면전으로 확 휩쓸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이거는 계속 그렇게 치고받는 것들을 공방을 칠 것 같거든요. 가장 원흉인 이스라엘이 문제죠. 이스라엘이 가자 침공하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지금 후폭풍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이란 쪽도 지금 휩싸여서 들어와 있죠. 전문가들 얘기들 쭉 좀 훑어보면 전면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뒷면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올해 당장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이 확전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지만 유가에 압력을 주는 것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 때문에 금리 쪽으로 또 다시 넘어가겠죠. 최근 요건 아니고요. 이것도 본 거고, 이걸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 그다음 요 노란색, 주황색, 요게 그 유가입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면 유가가 달러 표시로 판매가 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유가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과도, 그러니까 오펙의 정책과도 상관이 있고, 가격이,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긴 한데, 경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사우디가 증산을 일단 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 유가를 내려서 판매했다는 거 지난번에, 그 다음에 미국이 석유 생산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가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윗방향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역시 후티 쪽의 문제 때문에 윗방향을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최근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윗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 동결했고, 인하논의는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ECB도 마찬가지로 4.5인데 여기 보시면 라가르드 총재께서 인하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죠. 연준의 피번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제는 이제 뒤로 숨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3개월, 이 빨간 게 2년, 그 다음에 보라색이 10년, 이 연두색이 5년이거든요. 최근 그 피벗 논쟁이나 이런 거 치면서 그 5%를 딱 쳤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세로 터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국채가 윗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국채 수익률 24일 날 경매 친 거 보면, 그 전에 3.8 찍었던 게 지금 4.05로 나왔고요. 7년짜리 경매 친 거 보면 그 전에 3.85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요번에 4.19 수익률로 경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국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금리가 높은 순으로 유지될 거라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유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좀 괜찮다라고 얘기되는 것. 하지만 미국 경제 괜찮다고 얘기되는 건 그렇긴 한데, 그러면 추세적으로 계속 괜찮을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도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가 한번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아래로 완전히 다 꺾어서 식어가는 건 아니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경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최근 뉴스 보도 보면 뭐 올해 20% 이상 아래로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 모두 다 같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큰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위험은 커버하고 이익은 낼 수 있는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가져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장기적 추세로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정점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유럽 경제가 약간씩 되살아나나?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그 심리 수출,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지표들이 윗방향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추세적인지는 좀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끝낼 건데, 우리가 주식이 장기간 올라오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면 S&P 500 지수가 이렇게 캔들 차트가 장기적으로 쭉 밀고 올라오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밀어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게 일정 부분 조정이 생긴 다음에 나머지 동력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 조정이 뭐냐, 대표적인 조정이 제품하고 서비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팽창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경기 확장 국면에 고용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실물 경제의 조정은 제품하고 서비스 영역하고 고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경기 수축 국면에 일정 부분 수축했다가 얘가 경기 확장 국면에 계속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제품 서비스 고용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 가게하고 기업은 좀 더 많은 소비나 투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용이 팽창해요. 대출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팽창하면서 실물 경제가 잘 돌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거기서 주식 가격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거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팽창했다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런 팽창 과정을 거쳐요. 꽤 긴 기간 동안.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그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의 끝자락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팽창을 한번 만들고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 상태에서
그런 팽창 조정이 충분하지 않고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길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까딱까딱 하고 있긴 한데 이 까딱까딱 하는 게 아래로 안 밀리고 버티기 꾸물딱꾸물딱 그 상 윗방향으로 머리를 살짝씩 드는 정도지 이게 뭐 수년 동안 계속 사이클을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불안한 이슈가 딱 터지면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이 한번 주식시장에 대한 발언을 잘못했다가 주가가 한 20%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것도 야데니 미국의 전문가가 연준이 잘못하면 잘못 개입하면 아래로 급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포지션을 다 들고 액션을 취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들면 일단 포지션을 늘리는 걸 약간 주저해야 되고요. 오히려 포지션 늘렸던 걸 줄여야 되는 액션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래로 빠지면 그때 포지션을 다시 늘리는 뭐 이런 형태를 해야 될 것 같고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들려 올라오는 포지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티방문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유가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고점을 찍는 그런 패턴을 찾아야 될 시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